방배동도 그 강남에서는 되게 후진 동네에 속하거든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개발한다고 해서 이제 뭐 이제 막 오르고 있는 자리고 그런 자리지만은 그 당시에 도봉동이고 이렇게 물이 흐르던 곳이고 옆에 집은 집인데 이렇게 그 길에서 내려가야 되는 그런 집 요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음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긴 거죠. 여기가 문이면 우리가 문이면 이렇게 돼서 여기가 길이 있는 격이죠. 길이 좀 높아.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걸 보면은 처음에 실감이 안 나는 거야. 처음에 그랬어. 경매를 안 하고 부동산에 아무 관심이 없는 입장에서 뭐 되도 않는 어떤 지하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봤던 입장에서 그 다음에 친구가 경매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도와줄게 5대5 하자 이렇게 한 입장에서 이렇게 집을 보면은 이건 집 같지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초창기에는. 지금이야 뭐 이 집 저 집 다 있죠. 물론 이제 다니던 중에서 그 어디냐 북쪽에 그 녹본동 쪽에도 가보면은 와, 나 집이 그냥 막 그 골목골목마다 엉망진창이야. 그냥 집을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 길도 엉망진창. 누구는 계단 여기는 계단 타고 내려오는 외길이고 뭐 여기는 조금 길이 있고 뭐 여기 집이 있고 뭐 이런 집에도 어떻게 이삿짐 날르나 싶을 집들이 많아요. 이게 인천에도 되게 많이 있죠. 그쵸?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동네를 막 누비다 보니까 왜 저는 처음부터 돈이 없어서 처음부터 별로 이제 안 좋은 동네를 막 누비다 보니까 아까도 말했던 안입이 설신이에 있었던 눈에 보기에 안 좋아도 그게 돈이 되는 과정을 목격하게 된 것이 어찌 보면은 저한테는 부자 마인드에 대한 책을 쓰고 시세조사 입대기에 대한 책을 쓰게 된 연유가 된 것이죠. 처음부터 뭐 삐까번쩍하고 부모한테 큰 돈 받아가지고 좋은 거 만만한 것만 샀다면 이런 어떤 그 부동산의 묘미랄까 부동산의 이치를 터득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런 어떤 그 집을 보면은 현기증이나 그 현기증 이게 정상이야? 뭐 이런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좀 있어요. 처음이니까. 어쨌든 경매 처음 한다고 20살 후반때 돌아다녔으니까요. 그죠?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낙찰을 받았어. 낙찰 받으니까 이제 당연히 저도 으쓱하죠. 친구가 이제 기대를 해서 왔는데, 뭐, 낙찰 받았으니까 돈 좀 벌겠다라는 생각도 하겠고,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우선은 결론을 먼저 말하면은 이 집을 팔고 그 2천 정도가 남았어. 2,200인가 2,100 정도가 남았어. 2,200 가까이 남았던 것 같아요. 2,200만 원 정도가. 이것도 이제 그 지한데도 낙찰 받고 나서 3개월 만에 팔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제가 아까 말했지만 IMF 때도 손이 좀 빨랐어요. 빨랐어. 이런 지하도 썩은 것도 그죠? 이게 한 그때 2천 얼마인가 3천엔가 샀는데 2천 얼마를 벌었으니까 수익률로 보면은 정말 재밌죠. 그러니까 과거에 물론 이제 경매는 지금도 보면은 금년에도 보면은 작년이죠. 작년에도 우리 그 협회 방송을 제가 했잖아요. 우리 그 12월 30일 방송에서도 2020년에 어떤 있었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재산의 증가가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예, 이런 것도 이제 센데 그 당시에 보면 한 2, 3천 투자해가지고 한 2천에서 3천 투자해서 2천 버는 거가 보통이었단 말이에요. 2, 3천 투자해서 2천 번다니까? 그래서, 이거 뭐, 진짜로 제가 늘 말하듯이 돈이 없어서 돈을 못 벌지, 물건이 없어서 못 버냐라는 얘기를 제가 늘 교육할 때 했던 이유가 항상 우리가 보면은 야 경매 시장 내년은 안 좋대. 올 가을 되면은 경매에 물건이 쏟아진대. 내년 초면은 어쩐대라는 얘기를 하는 것들을 저는 10년, 20년간 봐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 당시 교육생들이 저한테 물어요. 올 가을이면 나온다는데요. 라는 그 소리를 하면 어떤 놈이 그런 말을 하더냐. 그러면은 올 가을 몇 월이라고 그럽니까? 그러면은 9월에서 가을이란 건 9월에서 11월인데 그러면은 그 사이에 몇 월이에요? 9월이에요? 8월이에요? 9월이에요? 10월이에요? 11월이에요?
그러면 가을에 쏟아졌다고 칩시다. 그럼 9월이라고 쏟아지면 세 번째 유찰에서 산다고 보면은 그 11월 말이나 12월에 낙찰 받아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은 그 어떤 신문이라든가 어떤 그 방송을 들어가지고 책에서 봐가지고 뉴스에서 봐가지고 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자기가 얼마나 화상을 쫓았는지를 알게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경매는 내가 하고자 할 때가 하는 것이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의량물건이라는 걸 얘기할 때 내가 투자하고 싶을 때 내가 투자할 때 전국에서 나에게 돈을 벌어주는 물건이지 내가 투자를 가을에 한다 뭐 겨울에 한다 여름에 한다 이거는 정말 웃긴 얘기인데 이제 그런 말을 주워 섬기고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은 구제가 불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하는 머리가 있어야 돈을 버는데 일단 스스로 판단을 못하니 남의 안 좋은 얘기를 주워서 다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게 없어. 머릿속에 자기 거가 없다 보니까 안 되는 거를 막 갖다 끼는 거죠. 마치 프랑켄스타인처럼. 뭐 여기 뭐 나사 박혀 있고 막 여기 뭐 박혀 놓고 돌아다니잖아. 지 머리가 없어. 지 거가 없어. 프랑켄스타인처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그 결론적으로 한 2천 얼마를 벌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때 이제 이 친구의 어떤 면목을 봤던 게 면목. 여러분들도 절대 가까운 사이에 돈 실수하지 마세요. 돈 실수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야 5대5 할게. 그러면 당연히 경비 제하고 5대5지. 경비를 안 제하면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럼 5대5야. 예를 들면 그 당시에 2200인가 300을 벌었어. 예를 들면 그냥 막말로 2200 벌었다 칩시다. 이것저것 털고. 그럼 얼마씩 나눠야 5대5예요? 1100씩 나눠야 5대5잖아. 맞죠? 1100씩 나눠야 돼. 근데 그 당시에 이 친구가 저보고 900인가 900 초반을 줬던 것 같아. 950 안쪽이었던 것 같아. 이제 친구니까 약속은 지켜야 되겠는데 그래도 100% 5대5 하기에는 기분과 감정상 또 생각이 바뀐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요 정도 남았는데 어떤 이유를 한마디 쑥 하면서 그냥 요걸로 하자라고 해서 그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라 그랬어. 그런데 마음의 한켠 속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게 5대5라면은 이것이 아닌데 얘가 마지막에 그냥 요 100만 원 더 먹어보겠다고 이렇게 머리를 쓰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그 기억이 나요. 살짝 스친 기억이. 근데 이제 그러면 지금 지나놓고 보면은 그 사소한 어떤 마음가짐이 현재 살아가는 모습을 다르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자, 여기인데, 자, 요거가 일단 제가 친구한테 해줬던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에피소드로, 그래서 이제 제목에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쓴 거예요. 자네 경매 한번 배워보겠나? 이 얘기는 제가 일단 요거, 이 건에 관해서는 명도라는 건이 하나가 또 있고, 내가 이 친구가 하나 있고, 당시에 어떤 그 책에다도 써놓은 게 있어요. 명도했을 때 명도 대상자의 아들이 하나 있었어. 지금도 이름이 기억나는데 이 친구가 그 당시 제가 이제 30살 때 30 초반 정도 될 때가 있었어. 근데 이 친구가 명도 대상자의 아들이었어. 엄마랑 사는데 얘가 그때 군대 갈 정도의 어린애였어요. 22살이나 됐을까? 뭐 이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한 10살 밑이었던 친구인데 그때 내가 얘한테 그랬다고. 야, 너 이 집에 보면 외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야, 너 군대를 갔다 온 연후에 그때 만약에 직업을 구하기가 힘들다면 그때 나한테 와라. 응? 그래서 그때 네가 원하면은 내가 너에게 경매를 가르쳐 줄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얘가 예 그러더니 깜깜무소식이죠. 참 보면은 얘 입장에서는 나중에 지나보면 얘가 저를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봉을 놓친 거지.
봉을 놓친 거죠. 나는 얘에 대해서 어떤 묘한 책임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매 당한 입장에서 나한테 큰 돈을 벌어주었던 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매 대상자의 아들이 저에게 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준 적이 있어. 그래서 내가 얘한테 야, 너 군대 가서 나오면은 딱 얘 봤더니 얘 엄마가 이제 제가 이제 만나봤잖아요. 딱 만나봐서 뭔 말을 하면은 여자가 뭔 말인지 못 알아먹는 거야.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사람의 눈빛이라는 게 있잖아요. 눈에 원래 눈빛에서는 지혜가 나오거든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눈을 탁 보면은 눈이 이렇게 고요하고 눈이가 이제 좀 투명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지혜가 있다 그러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 엄마는 좀 눈빛이 티미해가지고 무슨 말을 하면 못 알아듣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참 안 됐다 너도. 보통 그 부모는 또 자식 복이 있어야 되지만 자식은 부모 복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 환경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날개를 못 폈겠구나. 그러니까 뭔가 너가 오면은 굳이 나한테는 경매라는 것은 우리가 일종의 부잣집에로 보면은 곳간에가 쌀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니한테 뭐 한 가마니 못 주겠냐라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나한테는 가지고 있는 게 경매라는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은 니한테 뭐 돈 안 받고도 가르칠 수 있다. 그러면 요것만 뭐 시킨 대로 1년이든 2년이든 꾸준히 하면 얘는 평생 밥벌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협회 회원들은 아시겠지만 옥션 랜미인이라고 아시잖아요. 그죠? 경매 교육을 우리가 옥션 랜미인 1기는요. 한 150명 정도 지원해가지고 15명 뽑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2명까지 버티다가 8명, 9명까지는 꾸준히 어떤 과정을 겪었거든요. 이때가 이제 지사장들 띄워주려고, 학습하는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갖춰주고, 너희들이 이 사람들 키워봐. 가르쳤던 방식이에요. 나중에는 다 이런 에피소드들을 가지고 방송 하나씩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 옥션 랜민에서 열몇 명을 그 당시에 700, 800 정도 교육비가 들었어요. 얘네들 다 열몇 명을 공짜로 가르쳤던 이유가 뭐냐면 일반인들이 갖는 어떤 경매의 강력한 파워 자체를 모르고 지내는 게 너무 불쌍한 거야. 내 눈에는 이 문맹 집단으로 보인 거죠. 그죠? 우리 한글을 못 써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한테 연애 편지도 못 쓰는 남자를 한마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건데, 그러면 한글을 쓸 줄 아는 저희 입장에서는 야 내가 대신 써줄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옥션 랜민을 공짜로 가르치게 되는 그 마음을 내는 거나, 이때 이 사람의 엄마의 외아들을 야 너 갔다 오면 나한테 와, 내가 그러면 너 그거 가르쳐 줄게 라고 했던 그 마음이 여기서 시작된 거지. 요런 걸 측은지심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어차피 뭐 돈을 들이는 것도 아니고 내 머릿속에서 아는 거 떠들어주는 수준인데 듣고 배워서 네가 하면 네 것이 되는 것이죠. 원래 공부해서 남주나 하듯이 지식이라는 거는 번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촛불이 하나 있으면, 이렇게 촛불이 이렇게 있으면 촛불이 이렇게 초를 갖다가 옆에 100개를 더 붙인다고 해서 이 초가 달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불이. 그죠? 이건 불은 계속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불빛을 비추는 것처럼 이렇게 편할 수도 있는 이 어떤 세상의 어떤 경매라는 도구가 있는데 그거 하나 몰라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사냐 너희들은. 그런 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문익점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려 말에 삼베옷을 입고 솜도 아니고 그죠? 그래가지고 한겨울에 추위에 덜덜덜덜 떨면서 살고 있으니 중국에서 목화를 가지고 몰래 숨겨 오잖아요. 부통에다가 그죠? 붓에 요렇게 있으면 이렇게 붓이 있으면 요 통에다가 목화씨 몇 개를 숨겨 오잖아. 청나라에서. 청나라인가? 맞나? 청나라 아니죠? 그 어느 나라냐? 그렇게 훔쳐 오잖아요. 어찌 보면은 문익점이는 절도범이죠. 밀수꾼이지.
그렇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야 우리나라 민족한테 따뜻한 옷을 입혀주는 그 기술을 훔쳐온 거니까 어쨌든 훔친 건 도둑질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기술이라는 걸 전파를 해야 되는데 그 이걸 뭐라 그래? 홍익인간 이념이라고 하잖아.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그러니까 경매라는 건 뭐 내가 뭐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들었으면 아까워서 죽겠는데 뭐 국가가 만들어 놓은 거 내가 조금 아는 지식 퍼뜨리는 걸 가지고 편해질 수 있다면 복을이라도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옥션 넷미 만들고 얘 보고 자네 경매 한번 배워보겠나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얘는 얘대로 공짜인데도 피해버리죠. 공짜로 하는데도 이 당시 1차 옥션 넷미는 100% 낙찰받았습니다. 100%. 100%. 열심히 했어요. 이 당시 이 친구들은.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으쌰으쌰한 분위기가 있었어 또. 그러나 이 경매라는 것은 그때도 말씀드리지만은 경매의 시작과 끝은 무궁하게 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경매 한 건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태권도도 입문해가지고 오늘 발차기 3번 배우면은 끝나요? 20년, 30년씩 하잖아. 태권도도. 이렇게 경지가 있어. 각각의 레벨이라는 게 있어. 레벨. 근데 사람들이 무식하게 한두 건 하면 그게 경매 배운 줄 알대. 왜 그럴까? 그 두 다리가 달려가지고도 가까운 관악산 가는 거하고 한라산 오르는 게 다르고 그다음 백두산 오르는 게 다르고 히말라야 오르는 게 다른데 그냥 지들은 요 앞 동산 정도 갔다 걸으면 그게 산을 정복한 줄 알대. 그것 또한 무지다. 그래서 무지한다 이게.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자 일단은 그 자네 경매 한번 배워보겠나라고 하는 것에 해당되는 그 역사적 유래를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돈이라는 것은 내 돈과 남의 돈이 있고 남의 돈을 굴리는 것이 진정하게 부자 되는 길이에요. 경매로 하더라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이론을 숙지해서 원리를 써먹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중요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매를 남에게 어떤 그 아는 지식을 설명해 주는 것은 복을 짓는 길이다. 꼭 해라 마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경매를 모르면 조금 어렵게 살거든요. 인간을 측은하게 여긴다면 조금씩이라도 알려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알려줄 만한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 또한 지혜가 있다라는 것은 또 이제 말이 너무 길어져. 이러면 설명을 하자면.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이제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아까 그 친구 얘기 좀 해드릴까요? 그 친구 얘기. 자, 이 집이 그 당시에 이렇게 이제 집이 생겼잖아요. 이게 지하였어. 그 집도. 이게 지하였어. 이게 길이 큰 길이고. 큰 길이라 해봐야 이제 자동차 한 대, 두 대 다니던 길이죠. 교차. 얘가 강도 아닌 것이 꼬랑보다는 컸어요. 꼬랑보다는 크니까 하천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제가 지금까지도 강제 집행을 한 거는 제 건으로는 한 건이고, 토탈로는 2건인데, 이게 이제 이 친구 거가 한 건이 있어요. 강제 집행을 그때 해봤어. 그때 제가 이렇게 낙찰을 받아준 거죠. 그 다음에 야 명도는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명도는 지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어려우면 도와달라는 거죠. 그래서 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했어. 그랬는데 계약서를 쓴다는 거야. 저의 입장에서는 판매 후 5대 5니까 파는 게 좋은 거죠. 그러나 이 친구는 여기에 이제 그 살았던 사람하고 계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전주인이죠. 전주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더라고요. 지는 전주인한테. 그러니까 저는 팔고 5대 5니까 임대차 계약하면 파는 시점이 요원해지죠. 그래도 뭐 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네가 한번 해봐라. 어차피 그 돈이 어디 가냐. 뭐 이런 생각들이 있었죠. 저는 또. 그리고 집주인이 자기인데 자기가 세를 먼저 주겠다는 건데 뭐 그거 가지고 야 이럴 수 있어 뭐 이런 것도 좀 웃기고
나하고 계약한 거는 팔고 후니까 팔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이다. 그다음에 어차피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오르는 것인데 그럼 또 저 입장에서는 적금 든 걸로 생각하면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이 저는 항상 있거든요. 이제 그랬는데 얘가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세가 좀 나와야 되잖아. 근데 한 2개월, 3개월을 돈을 안 주네. 원래 보통 그래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니까 전 주인이 뭘 월 얼마씩 줄 테니까 몇 달만 더 삽시다라고 한다든가 어떤 놈도 있냐면은 내가 이제 오늘 샀어. 그러면은 이 집에 대해서 내가 예를 들면 2억 주고 사면 2억 5천에 내가 자기가 다시 사길 테니까 자기한테 팔아 넘기라는 경우도 있었어. 예를 든 거예요. 금액은 잘 생각 안 나는데. 맞아. 완전히 진짜 골 때리는 놈이 하나 있었긴 있었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2억에, 예를 드는 거예요. 2억에 낙찰 받으면, 시세가 2억 5천이다. 그럼 2억 5천에 내가 다시 살게요. 이러면서, 임차 보증금으로 한 2, 3천을 내. 그리고 진짜로 월세 주면서 한두 달 살아. 그리고는 2달 이후에 잔금 치르겠다고 해놓고 잔금을 안 치러. 그리고 연락을 안 받아. 그 다음에 소송이 걸려와요. 어떻게 걸려오냐면 산다라는 매매 계약서를 썼고 2, 3천의 잔금을 계약금을 걸었는데 도기한이가 뭐라고 해야 되냐? 그게 복잡한데 내가 집을 자기한테 팔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내가 2억 5천에 계약을 해서 2천에 이제 임차 보증금을 받으면 나는 2억 3천을 받아야 되잖아요. 2억 3천을. 2억 3천을 받으면 나는 거래가 끝나. 근데 이 사람은 전전 소유자 때부터 처음에는 전전 소유자한테는 유치권을 행사하다가 유치권 포기각서를 써서 다른 소유자가 하나 낙찰을 받았는데 그 사람한테도 임차인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유치권 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물건이 내가 샀던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 임차인 놈이 나한테도 똑같은 작업을 한 거죠. 나중에는 유치권을 주장하기도 막 하고 막 별짓 다 했어. 그게 기억이 안 나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변호사를 안 사고 제가 그냥 얘가 전전 소유자, 전전 낙찰자한테도 해왔던 과정을 등기상 일목요연하게 시점별로 정리를 하고 이놈이 나한테 작업 쳤던 것들을 다 써서 내서 그냥 인도명령 결정 받아서 쫓아버린 놈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서 2천만 원을 그냥 벌었죠. 보증금 2천을. 그런 적도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경매하다 보면 별일이 다 생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처음에는 2, 3개월 정도를 처음에는 자기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월세 조금 주면서 버티다가 몇 개월 이후에 보증금 채워주겠다. 그리고는 월세로 정식 계약합시다라고 하면서 2, 3개월을 끌었던 거죠. 그러면서 2, 3개월 동안 한 푼도 안 준 거야. 그러니까 즉 뭐냐면 말로 속인 거지. 그래서 제가 늘 느꼈던 게 그 당시부터 옛날부터 지금까지 느끼는 게 뭐냐면 대체적으로 남을 속이는 사람들이 보면은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다. 부자고 당당한데 속이지 않습니다. 물론 부자고 야비한 놈도 있죠. 돈을 속여서 쌓은 놈들도 있으니까. 속여서 재산을 쌓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벌어서 재산을 쌓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거짓말이 많습니다.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야. 얘를 어떻게 잡아차칠 수를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투입을 됐죠. 그래서 제가 아저씨를 이제 얘기를 해봤지. 얘기를 해보니까 하는 말이 두서가 없고 그 다음에 눈빛이 진중하지 않고 오락가락 하는 것이 이건 말이 안 통하는 거야. 얘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구나. 법으로 하자. 누구야. 그래 놓고 이제 강제 집행까지 온 거예요. 인도명령 받아서. 그러면 인도명령을 받으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명도할 때도 늘 말하지만은 라이브 생중계가 필요해. 앞으로 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설명을 상세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상세하게 해줘도 이 사람 뭔 말인지 못 알아먹던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집행 당일이 된 거예요. 집행 당일. 그때 이렇게 옵니다.
저도 이제 놀랬는데 그때 가니까 용달차 있잖아요. 용달차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요런 용달차 있잖아. 요런 게 이 집 주위를 다 둘러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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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우리가 딱 가니까 집행관이 3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행관 아저씨들은 자기가 문 열다가 칼이라도 맞을까봐 뒤로 살짝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초인종을 딱 누르면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내가 쑥 들어가서 보니까 그냥 신발 앞에 신발장 있죠. 막 애기들 신발, 먼 신발, 신발이 개판이야. 그냥 그러니까 일종의 주로 이제 정리 정돈이 잘 안 돼 있어요, 집이. 물론 어렵다 보니까 청소할 마음 자체가 없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대체적으로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정리 정돈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망하는 집의 특징 중에 하나는 벽에 그렇게 못이 많이 쳐져 있어. 그러니까 뭔 관념이 없는 거죠. 질서에 대한 관념이 존재하지 않아요. 통상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딱 보는데 안에서 이제 가내수공업처럼 공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아저씨도 놀래고 아줌마도 놀란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집행관 3명이 이렇게 들어가서 설명하고 오늘 집행을 드러냅니다. 그러고 이제 밖에서는 여기 용달의 이삿짐센터 용역들이 한 13명, 14명 정도 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집구석은 되게 좁은데 13명이 다 들어가면 집이 그냥 서 있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 아저씨가 경훈이의 바지꼬레기를 잡고 설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오늘만 기회 주면은 2주 안에 내가 돈을 마련해서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걸 막 하고 있어서 나는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가 아저씨한테 그렇게 시간을 많이 줬는데 그 시간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소진해 버리더니 이제 와서 이러냐 당신은 이렇게 얘기했고 내 친구는 이렇게 눈빛이 왔다 갔다 해. 얘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내가 따로 불러가지고, 야, 누구야? 너 이거 잘 생각해봐. 약속을 지킬 사람 같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는다. 그러나 만약에 네가 여기서 후퇴를 하면은, 집행을 다시 한번 불러야 되니까 미니멈 한 달인데, 그 과정에 얘네가 어떤 작업을 칠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닌 건 아닌 거니까, 아닌 건 아닌 거니까 너가 이 집을 투자해서 엄마한테 1억을 받아와서 작은 걸 하나 샀지만은 돈 벌겠다고 해서 나온 거면 이거는 니도 돈이 소중하지 않니? 이거는 그냥 오늘 밀어야 돼. 라고 얘기를 했던 사례가 있어요. 그게 지금도 진짜 주마등처럼 생각이 지나가네요. 그때는 묘한 그것도 있었어. 불성실하고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믿으면 안 되겠구나. 절대 안 믿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그때도 했었어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얘가 그래도 말을 좀 못하더라고. 그래서 집행관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날랐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하고 여자가 이제 신발 신고 이렇게 나갔던 둘이 나가요. 나가버리던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짐을 다 퍼서 날랐던 적이 있습니다. 텅텅 비어서 그게 얼레벌레 한 2달 안에 3개월 안에 팔려가지고 돈이 한 2,200, 300일 남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경매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처음에 이제 경매를 한 건하고 2건 하던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비교하고 분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한 건을 투자해서 걸리는 절대적인 소요 시간이 몇 시간인가를 알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정말로 시간으로 보면 어찌 보면 60시간도 안 들더라고요. 그죠? 60시간이 안 드는 거야. 그냥 이렇게 3, 4개월 벌려져 가지고 이렇게 있을 뿐이지 실제로 그 어떤 부동산의 재산권을 취득해서 어떤 형태로 가져가는 데는 60시간? 100시간도 안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거 봤을 때는 성과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라면은 정말 살겠는데 그러는데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죠. 왜냐면은 이런 세계에 왜 똑똑한 놈이 없을까에 대한 생각도 저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경매 쪽에는 똑똑한 사람이 안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스파레주생들이 되게 이제 나름 똘똘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